안녕하세요, 와처즈입니다. 어제 포탈 메인 뉴스에 CJ푸드빌 매각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사실 묵은 기사가 나왔는데 한번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 단독 CJ푸드빌 매물로 커피체인 2위 투썸플레이스도 포함, 뚜레쥬르 등 12개 브랜드 보유, 매각 가격 6천억 원에 달할 듯. CJ 핵심 계열사의 집중키로. CJ그룹이 뚜레쥬르, 빕스, 더 플레이스 등 외식사업 브랜드와 국내 2위 커피 프랜차이즈 투썸플레이스를 자회사로 보유한 CJ푸드빌을 매물로 내놨다. 적자를 거듭하는 CJ푸드빌을 정리하고 CJ제일제당 등 주력 계열사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9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CJ그룹은 최근 CJ푸드빌 매각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제한 요청서를 국내외 주요 증권회사에 보냈다. 이들 증권사는 롯데, 현대백화점, 신세계, 호텔신라 등 유통 대기업과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에 투자 안내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매각 방식을 특정하지 않은 채 잠재적 인수 후보를 상대로 인수 의사를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외에 또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대략 이 정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J푸드빌이 비상장 회사라서 작년도 감사 보고서를 한번 열어봤는데 유동자산이 2,130억, 비유동자산이 4,299억이고 총 자산이 6,434억. 유동부채가 5,179억으로 상당히 많은 편이고 비유동부채가 1,625억인데 이렇게 해서 총 부채가 6,805억. 근데 이 중에서 이자 나가는 부채가 4,810억 정도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상황이고 아마 CJ 계열사 중에서 상황이 가장 안 좋은 계열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CJ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했지만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CJ는 외식 대기업 중에서도 CJ제일제당이 있고 CJ프레시웨이가 있기 때문에 재료나 유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데다가 TVN과 같은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미디어 채널도 가지고 있어서 CJ가 이런 상황이면 프랜차이즈 자영업 환경이 얼마나 악화되었나 판단할 수 있는 기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상황을 한번 전체적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홍석천 씨의 가게 폐업이 이슈화되었고 부돈심 색색 있는 가게들이 한동안 성업했다가 줄줄이 폐업을 하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막상 백종원 대표는 그의 핵심 기반이 되었던 논현동에서 자신의 가게를 대거 철수한 상황이고 현재는 백종원 거리라고 불리는 곳에 프랜차이즈 본사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네 가지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임대료 급등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최저임금 인상,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악화, 그리고 경쟁 과당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임대료 급등 부분은 2017년을 정점으로 찍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자영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게 현실화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실률은 늘어나는데 임대료는 생각보다 낮아지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얼마 전 강남 상가 공실 자영업의 현실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우연히 발견해서 흥미롭게 보았는데 제가 작년 하반기에 그리고 올 초에 강남 일대를 돌아본 것과 거의 이제 비슷한 그런 느낌입니다. 종로나 명동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는 명동에서 외식을 하고 시내나 주요 상권에서 이제 외식들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었는데 과거보다 객석 점유율도 떨어지고 유동인구는 많은데 가게가 잘 된다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았습니다. 종로 같은 경우도 나가보면은 공실로 방치된 상가가 지금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올해 상반기에 피크를 찍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월간 식당이라는 곳에서 낸 자료를 보면 근로자가 받는 직접 인건비, 월급이라고 하죠. 그리고 간접 인건비, 사대보험이라든가 기타 지원 비용들을 포함하면 2018년 기준 월 252만 원에서 올해 280만 원으로 고용주 부담이 좀 증가합니다. 시장은 이에 대해 생존을 위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침체와 은퇴자 증가로 인해 과당 경쟁 부분은 구조적인 부분이라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도 잘 되는 업체가 있고 안 되는 업체가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고 시장 조정 중이라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인 상황을 정리해 보았고 프랜차이즈 외식업 관련 회사들을 토대로 투자자 관점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장 회사 중에서는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업체로 보면 해마로푸드 서비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맘스터치 브랜드가 서울에서도 매장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딤, 그리고 메일홀딩스, SPC 삼립 등이 떠오르는데 비교적 규모가 클수록 타격이 더 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폴바셋을 보유하고 있는 메일홀딩스와 파리바게뜨의 주요 재료를 납품하는 SPC 삼립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주가 하락이 거의 마이너스 70%에 달할 정도로 크게 눈에 뜨는 수준이고 얼마 전 신규 상장한 해마라푸드나 디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선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딤의 경우 연안식당이 인기가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는 모습으로 주가 측면에서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도 최근 한 달 동안 연안식당을 한 3번이나 갔었습니다. 주주는 아니고 그냥 어떻게 잘 되나 한번 보기 위해서 가봤습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업계는 가격 인상과 인력 감축, 근로시간 조정, 이런 형태의 구조 조정, 그리고 장사 안 되는 가게를 폐업한다거나 폐업 후 신규 창업, 이런 형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일수록 좀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낼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CJ나 삼립, 메일과 같은 대형 기업일수록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서 인력 구조 조정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폐업이나 메가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작년 연말과 그리고 올 초에 대형 프랜차이즈의 폐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매장 자체가 대형이다 보니까 임대료 부담도 상당히 큰 데다 인력을 상당히 많이 쓰는 편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도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뷔페 프랜차이즈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아서 작년 연말과 연초에 대거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임대료나 최저임금의 영향은 대형업체나 작은업체나 영향을 받는 부분인데, 작은 업체의 경우는 가족 경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알바 고용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줄이거나 하면서 대응하기도 하고, 1인 자영업 비중도 높고 사장이 직접 일을 더하거나 하는 형태로 해서 좀 더 필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작년에 편의점 사태가 크게 이슈가 되었는데, 기사에는 폐업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 폐업 후 신규 창업이 다시 채워져서 그런지 편의점 업계에서는 작년도 편의점 수는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영역에서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 좋아질 부분이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계의 대응책은 가격 인상. 가격 인상 후 고객이 유지되는 업체들은 살아남을 것으로 보여지고, 구조 조정이 있는데 매장 축소, 인원 감축 및 경영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선이 있는데 무인화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대응하는 부분도 있겠고, 매각이나 M&A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키우고 경영 효율화를 꾀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신규 사업 부분도 있는데 해외 진출하는 부분도 있고, 유튜브 마케팅 채널을 활용을 해서 광고 비용을 줄이면서 고객 유인을 좀 늘린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 최근에 이제 먹방 컨텐츠가 상당히 인기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해서 상장업체는 아니지만 치킨 업체가 신규 출시한 메뉴를 유튜브 홍보를 통해서 홍보가를 꽤 본 영상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타업 쪽에 진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 외에 제가 모르는 새로운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환경 개선 부분은 공실률이 늘어난 것을 토대로 임대료가 하락을 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좀 억제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 1996년도의 최저임금 수준이 거의 20년간 유지된 부분들이 있는데, 경기 침체와 그리고 고령화, 소비 심리 악화,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영업 경쟁 환경도 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창업이 좀 둔화돼서 경쟁이 좀 완화되는 부분도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업체의 경우에는 일정 정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의 사례로 보면 경기 정점이었던 1986년서부터 30여 년간 자영업자가 152만 명이 감소했고, 장기 불황, 노령화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내수 규모가 꽤 큰 국가임에도 지금은 대략 자영업 비율이 10% 내외로 추산되는데, 한국의 경우 현재 자영업자 비율이 20% 정도라서 장기적으로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업계 구조가 개선이 되고 그간 경영 환경을 악화시켰던 요인들이 완화되더라도 상황이 좋아지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는 이제 외식이나 프랜차이즈 업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경쟁력을 늘려 선전하는 업체들이 생겨날 것이지만, 확률적인 측면에서 이런 업체를 찾는 데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1인 가구가 증가되고 소비 트렌드가 변화되는 상황에서 외식을 대체할 이를테면 간편식과 같은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자영업자 유튜브 채널인 자영업의 모든 것과 연매출 50억 규모의 자영업자 친구가 얼마 전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논현동 장사꾼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을 했는데, 자영업 상황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 참조하시고 잘 되라고 응원하는 의미에서 소개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